반갑습니다. 서진우의 쪽지 강의입니다. 잠깐 틈을 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모지에서 한번 간단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자, 전응력과 유효응력,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봐가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전등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전등강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면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이렇게 활동 파괴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활동 파괴, 활동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영어로 하면 슬라이딩이죠. 슬라이딩. 한국말로 하면 미끄러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활동면, 이런 말 쓰면 우리는 이것은 파괴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면에서 활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면한 해석법 중에 절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조각을 내보겠습니다. 이 한 조각을 보면은 평행사변형인데, 이 한 조각에서 해석해서 전체를 적분하면은 이 사면에 대한 전단력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사면의 각도가 시타라면은, 자, 이 사면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W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이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파괴면이 되죠. 활동면. 그래서 이 파괴면, 이 흙의 파괴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불력이 있을 겁니다. 이 무게 성분의 직각 불력 성분, 이것을 우리는 N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말입니다. 연직의 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T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력, 그래서 파괴력 T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의 불력을 따져보면은 이 N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이 W에다가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요 각도가 시타각이 되죠. 그래서 W에다가 코사인 시타 하면은, W라는 어떤 중력 방향의 힘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하면은 이 노말 연직력이 되는 거고, 이 파괴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W에다가 사인 시타 값, 요게 또 시타가 되겠죠. 그래서 W에다가 사인 시타 값을 하면은 이 파괴력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을 봤을 때, 이 평행사변형을 하는 입체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입체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면적 A라고 생각하면은, 이 힘들 전부 다 면적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조금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면적 A 성분을 나누어 주면은, 자, 이 노말력 힘인데 이것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의 응력이 되겠죠. 이때 응력을 우리는 시그마 N을 해서 연직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직 응력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것은 전단 응력, 전단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 개념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단 강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단 강도의 정의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집안의 어떤 흙 위에 압축력,
외부의 힘, 외력이 작용했을 때 파괴가 발생한다. 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파괴가 발생하면은 흙 내부의 어떤 임의의 면을 따라 가지고 파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파괴되는 힘을 우리는 파괴력이다 또는 전단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파괴력에 저항하는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의 맥시멈 최대값을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한다. 즉 전단 저항의 최대값, 전단에 저항하는 힘의 맥시멈치가 전단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단 응력은 뭔가요? 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A분의 노말, 즉 W 코사인 시타를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연직력이다, 연직응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요거는 기하학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연직력에서 이 연직력 N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연직력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의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이 힘의 반작용의 힘이 있을 것인데, 이 반작용의 힘이 이제 전단 강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경계면에 어떤 마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찰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찰 계수.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저항력 S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S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연직력의 반작용의 힘, 이것도 역시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N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면적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 어떤 전체 힘의 성분 N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에다가 이 반작용의 힘 N,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힘 N, 이 N 값에다가 마찰 계수 μ를 곱해주면은 이 방향으로 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 μ는 토질력학에서 탄젠트 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은 n에다가 탄젠트 파이 값을 곱해준 값이 이 저항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어떤 토체의 무게 W가 파괴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이 마찰 계수를 곱해지면서 저항력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결국은 전단에 저항하는 힘, 전단 저항이죠. 이것의 최대값이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응력 개념이 되고, 또는 스트렝스, 단위 면적당의 어떤 힘의 개념이 되니까 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자, 이것을 우리는 강체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 힘은 커지죠. 그래서 이 토체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모형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 바깥쪽에 보시면은 매끈매끈한 이렇게 카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니까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잘 미끄러집니다. 결국은 이 매끄러운 면은 마찰 계수가 적죠. 반면에, 자, 이 지우개 카바를 빼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빼내면은 이 고무 지우개는 마찰력이 엄청 큽니다. 마찰 계수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이 사면의 경사각이지만은, 자, 이것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하고 이 물체하고 사이의 어떤 마찰력의 개념, 마찰 계수의 개념, 흙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탄젠트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이를 우리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전단에 저항하는 전단 저항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저항각 파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 물체는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죠. 자, 반면에 여기서 세타각, 이 사면의 경사각이 있는데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면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미끄러지죠.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사면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이 T 성분,
파괴력 성분의 분력은 커지고 연직 성분 N, 연직 성분의 분력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에 있는 토체가 미끄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는 사면의 안전율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때 사면의 안전율 Fs는 여기 있는 파괴력 T분의 저항하는 힘 N에다가 마찰계수 μ를 곱한 값인데, T에다가 요 부분이죠. N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되고, 자, 이것들을 어떻습니까? 면적으로 나눠준다면은 전단 응력분의 시그마 N 연직력 곱하기 탄젠트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사면의 안전율인데, 이게 뭐 1.2에서 뭐 1.5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시타 값은 어디 있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 요 n 값 속에 뭐가 있습니까? w 코사인 시타 값이 있고, 이 시타 값이 크면 클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코사인 시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점차적으로 적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사인 곡선이고, 자, 요것은 코사인 곡선입니다. 코사인 곡선인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 자, 45도가 되죠. 그래서 경사가 45도 이내에서 보면은 이 코사인 각은 어떻습니까? 각도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시타 값은 점차적으로 적어지네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시타 값은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이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이 코사인 시타 값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n 값이 적어지면서 사면의 안전율이 감소하면서 상부의 토체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자, 마찰 계수가 적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 정도 각도에서 이것이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N성분이 더 커진다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연직력으로 작용하는 힘, 파괴면 연직으로 작용하는 힘, 자, 손가락 대신에 제가 연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직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 연직력이 크면은 이렇게 아무리 경사각이 커져도 상부 토체는 미끄러지지 않죠. 근데 이 연직력이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미끄러지죠. 자, 요게 전단 강도의 개념이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전단 강도는 상부에서 작용하는 이 토체의 무게가 파괴면의 직각 성분으로 작용하는 이 힘, 노말, 연직력이 결국은 전단 강도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성분은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 강도와 전단 응력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어떤 경사각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경사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노말력이 커질 수도 있고 파괴력이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면이 있다면은 사면에다가 구배를 주고 소단을 주고 구배를 주고 소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면의 경사각을 평균적으로 적게 해주는 거죠. 당초의 경사각이 시타였다면은 이 변화된 경사각은 시타 다시인데, 이 시타 다시는 시타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시타가 적으면 적을수록 요 코사인 값에서 점차적으로 코사인 시타 값은 커지죠. 그래서 코사인 시타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노말력이 커진다, 연직력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율이 증가한다. 반면에 사인은 어떻습니까? 사인은 요 곡선이 사인 곡선이죠. 그 사인은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차적으로 사인 값은 적어지죠. 자, 사인 값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 t가 사인 시타죠. w 사인 시타인데, 시타 값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사인 시타 값이 점차적으로 적어지죠. 그래서 요 부분, 분모 부분이 적어지니까 안전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파괴 성분 t는 값이 적어지고 사인 시타니까, 그 다음에 저항하는 성분 A는 코사인 시타니까 점차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각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단 강도하고 전단 응력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단 강도식을 봤을 때 S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라고 적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 안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요 C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강체역학에서 연직력하고 관계 있는 힘의 성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연직력하고 전혀 관계없는 흙 자체 고유의 성질인 이 점착력 값이 있죠. 이 점착력 값은 결국은 강도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 고유의 어떤 흙의 점착력이 있다. 그래서 점착력을 더해주면은 이제 비로소 흙의 전단 강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는 이러한 개념이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이번 쪽지 강의에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쪽지 강의를 할 때 과연 그럼 이 전단 강도를 어떻게 찾느냐, 이 전단 강도 찾는 방법이 뭡니까? 자, 1축 압축 시험이 있고 직접 전단 시험이 있고 3축 압축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단 시험을 통해서 이 전단 강도 값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쪽지 강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 전단 강도와 관계된 더 많은 이야기들, 삼축 압축 시험이라든가 유주 시험이라든가 CU 시험이라든가 CD 시험, 이런 각종 시험하고 현장과 관계되는 어떤 현장 집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쪽지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